10회 소방기계 1회 모의고사 풀이 날입니다. 근데 들어가기 전에 프린트물 한번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크고 작은 것 중에 이번 주에 이제 법이 개정되어 있는 큰 내용 중에는 뭐가 있었나요? 이렇게 보니까 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문제가 많았어요. 이건 제가 가스 설계 프로그램 우리 교재에도 한번 고민스럽게 안타깝게 이렇게 왜 이렇게 먼저 나오게 됐을까요? 해서 교재 260페이지를 보면 원래 이런 거죠. 가스라고 하는 이 소화 설비는 이게 기본 개념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죠? 가스는 뭐가 있습니까? 질식이 있고요. 질식. 부촉매가 이렇게 있어요. 부촉매. 질식으로도 불 끄고 부촉매로도 끄고. 부촉매를 억제 소화 이렇게 부르죠. 억제. 왼쪽을 물리적 소화라고 부르고요. 물리적. 얘를 화학적 소화 이렇게 부릅니다. 화학적 소화를 부르는데 물리적인 건 뭐냐 이러면 O2의 농도를 줄이는 거죠. A21을 15%보다 더 높은 형태로 갈 수 있겠죠. 화학적이라는 건 뭡니까? 라면 화염을 전파하고 있는 매개체, 아주 이제 악독한 라디칼이라는 놈이 있어요. 라디칼. 이 라디칼이 반응이 생기지 못하도록 억제합니다. 또는 또 제거하죠. 라디칼을 흡수 결합해서 다른 물질하고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 그럼 어떤 놈들이 주로 이런 역할을 하냐? CO2가 있고요. 그리고 질소 계열, 이너젠류. 얘네들은 할론이 들어가져 있는 게 다 그래요. 7쪽, 할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할론, 그리고 할로겐 화합물. 이렇게. 걔네들은 불활성 기체류 이렇게 들어가죠. 이 덩어리로만. 소화 효과는 어떻습니까? 하면 얘네들이 라디칼 포착이 굉장히 빠른 편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에 대한 개념만 보면 농도하고 시간을 같이 한번 보거든요. 농도하고 시간 정리해 보면 얘는 상당히 고농도예요. 장시간으로 가고요. 얘네들은 뭐 비교를 해봐도 단순하게 상대적으로 상당히 저농도고요. 불 끌 때에 대한 농도가 얼마큼 필요하냐? 단시간에 꺼집니다. 이렇게. 얘는 작으면 거의 한 10% 미만으로 해서 굉장히 단시간이죠. 그리고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10초 이내에 10초. 장시간은 1분이죠. 60초. 이렇게. 흐름을 한번 잘 이해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뭘 볼 거냐는 거지. 그래서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봤을 때. 그래서 얘네들을 가스개사 설비의 농도 이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지. 소화 농도라는 게 있을 거고요. 소화 농도. 소화 농도는 불 꺼지는 것이 불 꺼지는데 내가 이제 잘 못 믿는 거야. 불 꺼지는지 안 꺼지는지.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농도는 얼마냐? 준비해야 되는 것은 안전율을 곱해서 준비해라 이렇게. 안전율. 이 형태를 우리는 설계 농도라고 불러요. 설계 농도. 그럼 소화 농도가 있는데 소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A급 소화가 있고 A급에는 목재가 있고 중합체가 있고 B급은 우리가 말하는 이제 노말 헤탄을 태워가지고 하는 형태. 그래서 결국 A, B급 이렇게 돼. B급. 우리랑 외국적 차이점이 뭡니까 하면 A는 일반화재고 B는 유리화재인데 이 둘 다 이렇게 태우는데 C급은 어떻게 되냐? C급 우리는 이렇게 유사하게 그냥 같이 봐요. 이렇게. 우리나라만. C급을 같이 봐요. 같이. 좀 특이합니다.
이제 나중에 책을 봐서 A급에는 뭐 끄고 뭐 끄는 거네요. 이렇게 얘기는 할 거예요. 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 이해를 하고, 그죠? 한번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내가, 아예 이제 얘네들이 불 붙을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싶어. 이건 소화고. 그 형태가 뭡니까? 그보다 농도 높은 거죠. 불활성. 이렇게 해서 불활성. 불활성은 소화 농도보다는 한 1.3배에서 4배 정도 됩니다. 훨씬 높아요. 더 큰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해합시다. 불활성화를 만드는 개념은 예방의 관점에 가깝구나. 예방이에요. 예방. 불활성화 만드는 것도 못 믿어서 안전율 곱해서 설계 농도 또 가요. 설 있다고 그대로. 그래서 이 크게 개념을 불 끄는 거 있고 예방하는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는 가자는 거지. 이 불 꺼야 되는 이 농도에 대한 관점을 잘 이해해서 보세요. 이 불 끄는 건데 어떤 식으로 지금 소화 시험 하느냐. 원래 가스기는 이제 공간을 소화하는 개념인데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중에 나올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 대한 단점들. 그래서 뭐 일본하고 좀 우리는 그대로 갖고 오다 보니까 일본 거를 외국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는 좀 미흡한 것들이 많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 것. 그럼 이 소화 농도를 만들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약제 용기가 있어. 이렇게 약제 용기가 이렇게 있어요. 배관을 따죠.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겠지. 이 배관에 대한 길이 이 부분에 대한 소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이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달랐다는 거지. 그리고 배관의 내부 흐름 이런 것들이 국제 기준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지금. 외국은 길이 제한이 있고 흐름률에 대해서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좀 약간 다른 잘못된 걸 하고 있었지. 그래서 큰 문제가 260페이지에 있는 기준이 KFI 인증 기준이었을 때. 그죠? 그 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번에 기존 KFI 인증 기준이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11년 8월 31일 날 폐지됐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성능 인증으로 승격됩니다. 그 역사를 한번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 꺼지는지를 뭘로 해봅니까? 라면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거죠. 프로그램 뭡니까? 하면 이러한 실을 만들어요. 입체로 되어 있는 구획실 내에 이 약재에 대한 흐름률, 그죠? 그래서 배관 길이 뭐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넣으면 여기에서 농도가 얼마큼 유지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뭘로? 프로그램으로 짜는 프로그램.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걸 꺼보니까 이게 이러니까 꺼지네요 이러면서 그래서 승인을 내주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보고 이렇게 데이터 입력했는데 제대로 됐네. 괜찮아요. 통과.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인증해줘. 인증 프로그램을 써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죠? 프로그램들이 정해져 있겠지. 그 중에서 내가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불이 꺼졌어요.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통과됐어. 그렇게 써.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가스는 설계 프로그램이라는 걸 쓴다고 생각합시다. 설계 프로그램이 KFI 인증해서. 그죠? 지금은 성능 갖고 성능의 문제점 때문에 다시 또 개선이 되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얘가 이제 11년, 12년, 현재. 뭐가 개선됐는지 보자는 거지. 어떤 뭐 그렇게 크고 작은 문제점 때문에 또 뭐 이렇게 자꾸 뭐 바뀌었어요,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왼쪽이 그 전 기준. 원래 12년부터 설계 프로그램 들어왔지만 성능 인증으로 들어왔어요. 성능 인증. 그 다음에는 이제 개정 예정안이죠. 올해 나오는. 지금 여러분 프린트 나눠드린 거는 22년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살펴봅시다. 그죠? 뭐 차이가 발생했는지 간단하게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소방을 하시는 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 뭐가 문제다. 여기다가 좀 써놨어요. 좀 적으라고. 이렇게 하나 적읍시다. 그죠? 제가 프린트해서 드려도 되는데, 한번 개요 적는다 생각하고, 가스계 설계 프로그램은
신뢰성이 너무 떨어져.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져 보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배관비. 배관 내부의 최적과 약재 흐름이 흘러가는 정도를 약 한 80% 정도로 유지하는 게 국제적인 기준에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승인을 받을 때 230% 흘러간다고 봐도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럼 그게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배관비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방출거리. 방출거리가 지금 승인이 난 게 42바. 그죠? 42km 정도의 질소 충전으로 인한 할로겐 약재. 그죠? 약재가 방출거리 이렇게 길어요. 방출거리 이렇게 길 수 있습니까? 약 한 140m 정도 되죠. 140m는 몇 층입니까? 엄청 크죠? 너무 심해.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가는 게 말이 돼? 가스는 방출되고 나면 배관을 타고 연장해서 쭉 갈 때 한계거리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야지 뭐 원활한 소화 농도가 나오긴 하겠지. 그래서 그 길이에 대한 제한은 아니어도 이렇게 풀어주듯이 통과되면 안 돼요. 그 다음 높이 한번 체크하세요. 높이. 펜을 안 들고 왔네. 잠깐 메모하고 있으세요, 여러분. 별기 다 했어요. 배관비, 최대 높이, 그리고 HFC 땡땡땡 약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설계 농도를 가지고도 불이 꺼진다고 이렇게 광고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승인받았던 최대가 얼마입니까 하면 요만큼이래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안술사에서 나오는 이너젠이 약 30m가 최대예요. 근데 우리는 50m까지 일괄 적용 가능하게 돼 있어요. 50m면 15층인데 지하 1층에 약재 제작 용기실이 있고 16층에 불이 꺼진다는 거지. 그렇죠? 약재가 방사하면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불가능이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과정을 한번 적어볼까요? 저장용기 내부 조건은 초기 상태, 그죠? 잔존열만의 함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용기 내부는. 그리고 이거 한번 줄 쳐놓으세요. 준 정상 흐름이 존재하는 것. 이건 나중에 한번 설명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배관 벽에서 받는 열 전달은 일단 무시합니다. 단열일 상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이걸 가정하지 않으면 훨씬 더 복잡해진 식이 되죠. 4번에 전체 배관에 흐르는 유체는 균일하게 흘러가고 있다. 액체 때나 증기 때나 동일한 속도로. 그렇죠? 이거는 설명을 해도 잘 모를 시기긴 한데 일단은 이제 문제가 많구나라고 하는 시각으로 접근을 좀 먼저 해주세요. 우리가 기본반에서 파악하고 익히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것도 괜찮으니까 설계 프로그램 말 많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추가된 거 한번 체크할게요. 자, 추가된 거 이렇게. 여러분은 지금 그죠? 흑색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한번 체크해 놓으세요. 여기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렇게. 자, 무슨 내용입니까? 이렇게 보니까, 그죠? 전역 방출 방식용이고 방출 특성하고 소화 성능에 대한 설계 매뉴얼하고 프로그램이 제대로 돼 있어라고 최근에 이제 설계 프로그램의 유효성 관련이 2번이나 최근에 나왔어요. 최근에. 그래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예의주시. 좀 말도 많고 탈도 엄청 많거든 지금. 두 번째, 설계 도서의 출력 결과가 인증된 설계 프로그램 산출 결과가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보자는 거지. 원래도 꼼꼼하게 봐왔지만 더 열심히 봐.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보자는 거지. 그죠? 네. 그 다음에 3번에 설계 매뉴얼에 적시되어 있는 주요 부품은 설계 프로그램의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인정되어 있는 적용되는 부품이다. 그죠? 개별적으로는 뭐 하지 마라. 됐고요. 나머지는 용어의 정의, 뭐 대동소이한 개념이니까 넘어가고, 해당되는 정의가 아직까지 익숙치 않으신 부분을 위해서 하나 줄쳐놓은 오세요. 그냥 충전 밀도는 뭐였어요? 소화 농도는 뭐였지요? 어제 설명했는데,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니까 추가된 거 위주로만 봅시다. 자, 설계 농도는 뭐였을까요? 설계 농도. 그죠? 그리고 배관비 한번 별표 쳐놓을까요? 배관비. 자, 약재 최적. 약재 최적. 방호구역의 배관의 최적. 약재가 기체 상태로 됐었을 때에 대한 최적. 이제 뭐 증기화되죠. 그리고 방호구역 전체 배관까지의 최적. 요거는 그림 같은 걸로 간단하게 그려 놓으세요. 얘가 기화되는 약재의 최적하고 배관이지, 배관까지 요만큼의 최적, 요 배관 최적, 요를 얘기하자. 프린터 이렇게. 자, 그리고 방출 시간 95%, 제소 설계 압력, 그리고 추가가 된 거 별표 하나 칠게요.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 외에 방출 경로는 아닌데 약재가 머무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최적을 얘기합니다. 불용 최적이라 부르네. 최적. 한번 보시고, 설계 프로그램에서 삭제된 내용들이 보이네요. 야, 이거 삭제했고요. 삭제했고, 그죠? 이것들은 바꿨네요. 설계 매뉴얼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신설 최대 불용 최적비 신설되었어요. 그리고 T, 배관이 T로 분기되어 있는 거. 그렇죠? 예. T로 분기되어 있는 건 단순한 논리죠. T가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 이 부분이 T죠. T 분기할 때 어떠한 제한을 둬라. 줄 쳐놓을까요? 별표 쳐서. 이렇게. 자, 주세요. T 분기의 제한사항.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분사 헤드 설계의 제한사항 추가된 거 이렇게 묶어서 별표를 막 쳤어요. 뭔 내용인지 아직까지 몰라요, 우리는. 보시고, 왼쪽은 기존, 오른쪽은 이런 것들 했었구나 보시고, 그죠? 나머지는 쭉 신설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보시면 돼요. 그죠? 난 다음에 설계 프로그램의 운영 방향, 방법, 입력, 배관 부속, 그리고 출력 됐네요. 그다음 넘어가서 보니까, 그렇죠? 예, 같은 내용들이네요. 그 다음에는 14번에 15번, 15호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설계 프로그램 줄쳐 놓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법을 볼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은 3조 1호, 10의 2호. 그죠? 이렇게. 이때 3조 이렇게 돼 있으면 3조는 지금 요 기준의 3조를 얘기해요. 기준의 3조. 당연한 말이다. 그죠? 근데 법 멋시게 하면 어떤 법, 상위법 이렇게 가면 되고. 이게 3조니까 페이지로는 몇 페이지입니까? 하면 그 전 페이지 있죠? 전 페이지에 3조가 뭐였냐? 이렇게 3조. 3조가 설계 매뉴얼이었죠. 네. 3조 설계 매뉴얼 1호부터 10의 2까지 해볼까요? 어떤 건지. 자, 요렇게 보세요. 3조 1호부터. 이거 3조 1호네요. 이거 3조 1호부터 이렇게 보세요. 3조 1호부터 10의 2까지 맞죠? 10의 2까지 이렇게까지.
그 내용으로 보세요. 10의 2까지 그 중에서 5호 마음옥은 제외해라. 여기 있죠, 이거. 제외. 자, 넌 빠져. 이렇게. 그죠? 5호 마음옥은 제외되는 거. 돼 있어서, 뭐, 이것저것 해봐라.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적용성 추가가 됐습니다. 별표 하나 많이 쳐놓을까요? 내용이 추가가 돼서 결국은 신청자가 제출했던 50가지의 설계 모델, 야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불이 이렇게 꺼지게 만들어져 있는 약재랍니다. 이런 거지. 보통 보면 가스 약재 회사에서 설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약재는 이러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불이 꺼진답니다에 대한 모델링 해놓은 거지. 이런 조건일 때는 이렇게 불 꺼지고, 이런 조건일 때는 이렇게도 불 꺼집니다. 쫙 정리해 놓은 거예요. 줄쳐놓으세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성능 프로그램의 특징이 다들 제출한 거예요. 이해해 놓으세요. 도대체 첫 스타트가 뭡니까 하면, 약재 회사에서 내 제품은 이렇게 불이 잘 꺼져요 라고 신청한 거예요. 이해해 놓으세요. 신청자가 제출한 거. 야, 지금 나라에서 이렇게 꺼지게 해놓은 거다 네가 통과했느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내 제품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불이 꺼져요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검증하는 거지. 이걸 잘 이해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성능 인증이죠. 형식 승인이야. 다시 이해시킬게요. 형식 승인은 나라가 얘기하는 레벨을 통과해야 돼요. 예, 기준이 있어. 기준. 우리 제품은 기준을 뛰어넘었어요. 통과 이렇게 했어. 이 기준을 나라에서 정했어. 그런데 성능 인증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기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지만 내 기준은 틀은 정해져 있어. 큰 틀은 나라에서 정해놨지만, 야, 우리 제품은 요만큼은 불이 이렇게 꺼져요라는 거. 요렇게 돼 있지. 이 기준은 업체에서 선정해요. 업체에서. 이 제품에 이만큼 통과하는 것을 맞는지 확인해줘. 확인을 요청하는 거예요. 확인 요청. 우리한테 한국소방산업기술원한테 요청하는 거지. 그 쳐다보는 거 이렇게. 진짜 네가 말하는 거 제출한 거 보니까 그렇게 꺼지는 거 맞네. 오케이 해주는 거죠. 오케이. 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성능 인증. 형식 승인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끊으면 얘는 의무, 얘는 선택.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죠? 네. 요 대상은 소방용품이 대상이에요. 얘네들은 기타. 그죠? 품목들이 꽤 많이 있죠. 우리 법에 뒤에 있었어요. 보고. 자, 50개의 설계 모델은, 그죠? 해당되는 거에서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읽어보시고. 좀 어렵다, 그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유효성이 좀 중요했네요. 유효성 중요해. 여기를 잘 하셔서 25점짜리를 맞추세요. 25점짜리를 개정되고 변화되는 기준을 잘 이해해서 보세요. 설계 프로그램의 유효성 위해서는 20개 이상 모델을 설계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그죠? 네가 제출한 20개 이상 모델 중에서 실제 화재에 확인이 가능한 시험 모델은 아래의 조건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별표 칩시다. 봤지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요거 한번 체크하고 외우세요. 최소 시험 모델에 대한, 그죠? 그냥 관경별로 개별적으로. 원래는 우리 50mm짜리로 일괄했었는데 바뀌었어요, 지금. 이거 바꿔라. 야, 니네 잘못됐다. 이렇게. 배관별로 다 다르다. 유량이 변화되는 스타일, 유량이 일정해지는, 일정한 거.
그래서 조건에 맞춰져 있어서 적용을 시켜라. 앞쪽 시험 모델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요거 하나 다시 한번 꼼꼼하게 보세요. 최대 불용, 최적비. 불 끄는 거하고 상관없는 배관 쪽에서 약재가 남아 있었을 때 대한 이 부분이 적합한지, 그죠? 예. 불 끄는 거하고 다른 쪽에 흘러갈 때 있는 약재가 유효한지 봐줘. 아,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보면서 갈까요? 자, 방출 시험. 별표 1, 2에 맞춰가지고 꺼지는지 봐라. 방출은 뭐가 있는데 체크할게요. 자, 기밀. 방출 시간 개정됐어요. 시험 문제에서 설계 프로그램 지금 방출 시간 개정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 봐. 왼쪽이 기존 거 비교됩니까? 오른쪽 거. 그죠? 왼쪽에 봤었을 때는 기본 10초, 60초에 대한 형태가 거의 다였네요. 그죠? 하지만 120초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에 이산화탄소에 침부일 때는 420초였는데 420초는 7분 정도죠. 지금 7분. 근데 지금 7분에 관련된 이렇게 나와있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10점 얘기해도 충분히 가능한 형태에서, 그렇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유효성 검사에서 방출 시간에 대한 개정된 기준에 대해서 써봐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것까지 적용을 시켜도 딱, 그죠? 예, 예쁘게 10점짜리가 되겠죠. 이렇게 요만큼입니다. 외우세요. 기준화 되었어요. 기준화. 오늘 꼭 요거는 보고 가세요. 뭐 외울 것도 없지만 어렵지도 않지만. 그 다음 넘어가서 방출압력 볼까요? 방출압력. 그 다음에 방출량. 그죠? 예, 방출량. 그 다음에 약재 도달. 요거 추가된 거 별표 하나 칠게요. 수직, 그죠? 최대 수직 높이에 대해서 제한이 걸렸어요. 원래는 우리가 이걸 50m로 일괄 적용해 왔거든. 그죠? 현장 상황은 그냥 무조건 50m에 대한 결과물만 나왔었는데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방출 면적, 뭐 기타 등등 시험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넘어가 보면 왼쪽이 있었던 부분하고 추가되는 거 내용 하나만 줄쳐놓을게요. 기밀 시험. (10페이지에) 10페이지 위에서 한 8번째 줄쯤 있네요. 오른쪽 개정된 거에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이러한 소화시험 끝에 소화 농도에 대한 부분들도 추가로 이렇게 표기가 돼버렸네요. 나머지는 같습니다. 요거 만드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렸던 게 12페이지 별표들을 다들 또 수정해 놨어. 짜증나더라고. 뭘 자꾸 이렇게 자주 바뀌어가지고. 1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읽다 보면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라 가지고 시험을 어떻게 합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별표 1은 전과 후가 동일해요. 이게 전, 후인데 똑같습니다. 어떤 거다. 그 다음에 넘어가 보니까 바뀐 것들 체크해 볼게요. 자, 이 부분이네요. 13페이지 맨 하단 삭제됐습니다. 삭제된 거 제가 줄 쳐놨죠. 삭제된 거 한번 보고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다음 페이지에 요거
수직 관련해서 높이에 대한 시험이 신설됐죠. 추가가 된 게 보일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해라.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나머지는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별표 하나 칠 거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신설되어 있는 기준. 이렇게 얘가 이제 생겼어요. 이렇게 시험해라. 이게 국제 기준하고 너무 수준 차이가 나게 아직까지 바뀔 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높이 이 압력 센스 해가지고 실제로 약재가 분출됐을 때 불이 꺼질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보라는 거죠. 제일 황당한 게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시청하고 평가를 좀 가봤는데 모 건물의 타워 주차 타워입니다. 주차 타워가 CO2가 되죠. CO2. 주차 타워에 CO2 설치하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지금 아침이라서 생각 없으니까 질문 같은 건 절대 하지 마. 나 지금 오는 것도 힘들었어. 오라니까 왔는데 나 지금 멍해. 점심 먹고도 나한테 말 씹히지만 1시간 동안 좋을 거야. 뭐 이런 거죠. CO2는 지금 이제 우리가 배관을 통해서 약재가 방출될 수 있게 구역을 선정하고 확인하는 형태를 전역이라고 부를 거예요. 전역 방출. 전역 방출입니다. 이 전역 방출 방식만 저는 말했죠. 조금 유일하게 A급 중에 A급 일반 가연물이 타는 것 중에 화염이 있게도 타고 없게도 타는데 거의 이제 A급이라고 기본으로 우리 보게 되면 그죠? 화염이 없는 신부성 화재를 많이 얘기를 하죠. 신부성. 이 신부성은 화염이 없어요. 화염이 없어. 그러니까 화염을 때려잡을 수 있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화염을 때려잡으려고 뭘로 때려잡는데? 라면 이렇게 보면 화염, 야 너는 내가 억제시킨다. 억제. 이렇게 해왔지. 억제. 근데 얘가 없대. 그럼 얘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지그시 오랫동안 덮어줄 수밖에 없어요. 야, 뭐 너 아예 죽을 때까지 내가 그냥 목을 조르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래서 이 부분을 갖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질식 중에 시간을 좀 대줘야 돼요. 그죠? 시간 이거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질식시킨 농도가 일정 시간 이상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되게 유식하게 우리가 설계 농도 유지 시간이라고 나중에 부를 건데 그런 게 필요하거나 좀 봐놓으세요. 약재가 이렇게 쏟아지는 거지. 약재가. 그렇죠? 이거부터 한번 볼까요? 용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 아우 겁나대. 그죠? 제가 뭐 점검 가는 입장이니까 뭐 이런데 타워 이 도 열리고 나면 안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 열리니까. 그럼 내가 이런데 안 들어가 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 그 내가 안 들어가 볼 사람이 아닌데 최근에 사건 사고를 내가 조사하면서 너무 많이 죽어. 그러니까 안 들어가 볼 사람은 아닌데 못 들어가 본 거지. 겁이 나더라고. 그죠? 왜냐하면 이게 괜찮습니다. 작년에 점검할 때 괜찮습니다. 한 4개월 넘게 지났는데 지금 그 이후에 들어가신 분 없죠? 그러니까 아직 없죠. 내가 그럼 들어가면 1호가 되나? 쓰러지는 1호가 되나? 걱정이 돼가지고 못 들어가 보긴 했어요. 근데 최근에 다른 이제 감리원이 우리 또 지인 감리가 기술사님이 자기 타워 비상주 좀 보고 있는 이제 설계 검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CO2가 들어왔다고 부분 준공막 얘기들이 나왔어. 말이 되냐? 이게 이렇게 배관 올릴 거거든요. 그죠? 이렇게. 첫 번째 CO2 무거운데 CO2 무거운데 이게 방출되고 나면 제일 위에 있는 팔레트 차량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CO2는 방출되고 나면 전역이 좋습니까? 아니면 신부성 방사가 좋습니까? 하면 전역이 엄청 효과적이에요. 한 번에 확 뿌리내놔요. 60초 이내에 90% 이상을 때려 부어놔야 그 다음 기다리는 거지.
근데 많이 새잖아요, 이렇게. 그죠? 새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야, 가산량 방식으로 해서 좀 더 약재를 태워놨어. 걱정하지 마. 더 담아놨어. 그것도 다 새어 나가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지금 주차타워에 환기를 생각해서 환기창은 여기다 둬야 됩니까? 여기다 둬야 될까요? 고민하는 거지. 아, 이거 다 안 된다. 이 배관 길이 이런 시험을 안 거치면 안 된다고 봐야죠. 다 되는 것처럼 해야지. 다 되는 것처럼. 고민이에요, 고민. 그렇죠? 핵심 사항은. 그렇죠? 수직 높이의 신청자가 불이 꺼질지에 대한 부분들, 뭐 방사 압력은 가능하겠으나 가능하겠어. 좀 보라고. 요거 한번 체크해 놓고 합시다. 이렇게. 그죠?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거. 요거 한번. A급 소화 농도의 120% 농도하고 형식 승인 농도 중에서 높은 거를 적용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내용들이 같아가지고 그림도 다 크게 수정해 놨으니까 이러한 실험을 하는 거구나 정도 판단하셔가지고 보시면 좋겠어요. 나머지 그리고 요거도 한 번만 나중에 보세요.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죠? 결국은 화재를 진압할 때 A급은 목재로 해서 불을 한번 꺼보고요. 그러니까 중합재료라고 해서 약간 어떤 애 쓰면 고분자 물질이죠. 그걸로 가지고 한번 꺼보고 합니다. 그게 맞는지 한번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는 거죠. 밑에 이제 넘어가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B급 너무 재밌는 거 요거 한번 상식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B급은 휘발유 같은 걸 태워가지고 노말헵탄이거든요. 헵탄을 태우는데 어느 정도 화염면 가지고 불을 끄는지 태울까요? 라면 요만큼 했죠. 요만큼. 줄 한번 쳐보세요. 연소 면적. 우리가 B급 소화 성능이라고 가지는 게 어느 정도 면적일까요? 이렇게 보면 50cm, 50cm로 해서 기름에 불을 붙여서 꺼지는지 봐요. 그렇죠? 그 더 놀라운 건 뭡니까? 라면 우리가 시험할 때 이렇게 봐요. 이렇게 면적 있죠? 여기다가 불을 붙여요. 이렇게 붙였지. 헤드를 여기다 갖다 대. 여기 이제 0.25, 50cm, 50cm. 약재가 이렇게 분출돼서 나와요. 꺼질까요? 안 꺼질까요? 안 꺼지면 문제가 되는 거지. 어떤 의미로? 불 안 꺼지면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약재가 화면 바로 위에다가 달고 테스트를 해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외국은 어떻게 하는데? 외국은 이렇게 생겼어요. 헤드가. 약재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가스가 위에서 질식시키듯 덮는 형태가 유용하게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하고요. 미국 애들은 공간이 소화농도까지 도달하는지를 테스트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했던 약재는 불이 꺼지는 거 그나마 좀 신뢰도를 높여보고요. 우리나라 거는 신뢰도가 없진 않지만 좀 걱정이 되는 타입으로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돼요. 좀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구나 정도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프린트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원래 이제 다음 주는 요번에 이제 같이 수정 보완했는데 프린트물 또 너무 많이 나눠주면 또 그죠? 새끼는 수업을 제대로 안 하고 자료만 집백시 이렇게 할까 싶어서 참고로 화재 조사가 이렇게 이건 예고죠. 다음 주에 나눠드릴 자료입니다. 소방기본법에 화재 조사가 있는데 화재 조사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소방기본법에도 있고요. 기본법 또 어디 있냐? 화재 조사하고 보고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지난 시간에 프린트 나눠준 거 기억납니까? 네. 화재 조사 보고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좀 더 세밀하게 돼 있지. 그런데 이제 이게 기본법이 사라지고요. 사라지고 뭘로 바뀌었습니까? 해서 소방에
소방의 화재조사 관련해서 쭉 나왔어요. 이 법의 명칭이 화재조사법이에요. 약칭. 화재조사법. 이 별도로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만들어진 근거라고 하면 조금 있지만, 소방 공무원인 국회의원이 발의하고 통과가 됐죠. 시류가 좀 잘 만나서. 여기에 령이 지금 생겼어요. 령. 이제 개정 안만 올라온 상태이긴 하지만 령이 나왔어요. 이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서 다시 자료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규칙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규칙 아직 안 나왔고요. 그래서 화재조사는 좀 중요한 시기여서 이번 시험을 대비하면 요거 두 개만 봐도 좀 될 것 같고, 아니면 다음 주쯤에 한번 나가든지, 뭐 지금 막 뭐 준비하라는 건 아니고, 근데 다음 시험 대비하면 다 비교하는 것들이 맞을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세요. 다음 시간에. 그러면 좀 쉬었다가 잠깐 걸었다가